이제 다음은 2018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이때 오버슈팅과 관련된 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먼저 그냥 오버슈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환율 변동이 극심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는 어떤 게 있냐면 뭐 비슷한 예로 환율 변동은 꼭 아니더라도 주식시장에서 쓰는 서킷 브레이커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무 폭락하면 거래를 멈추게 만드는 주식시장의 기능이에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변화는 더 큰 갑작스러운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게 이 수치의 세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갑작스러운 변화를 막으려고 여러 장치를 해놓는 거죠.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서킷 브레이커 같은 장치예요. 보겠습니다. 아까 그 통화정책에 연결해서 조금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도 그냥 내용 지식을 빠르게 습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정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하죠. 요즘 같았으면 여기도 사실 불필요하죠.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 이것도 4개 비교할 게 있구나 라는 문제의 예측이 가능한 건데 실제로 이 4가지의 성격을 고려하는 문제는 여기에서 나왔었습니다. 28번에서. 물론 이걸 제가 드리지는 않았지만. 자, 그래서 강제성이란 뭐냐? 정부가 개인의 집단이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다. 정부, 개인. 예를 들면 유해식품 판매 규제, 강제성이 높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에는 직접성이 있는데 직접성이란 뭐냐면 정부가 직접 공공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정책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뭐 제도적인 것만 주고 사기업한테 너가 해봐, 너가 이거 해봐. 예를 들면 민자고속도로 이런 거 약간 좀 직접성이 낮긴 하죠. 민자고속도로 이거 혹시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이거는 민간 자본으로 지은 고속도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 민자고속도로가 천안 논산 고속도로가 있고 대구 부산 고속도로도 아마 민자 고속도로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그 외곽순환도로 일부 구간이 민자 구간입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제도를 가리키는데 이걸 시청환경과에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면 이건 자동성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별도로 조직을 만들면 자동성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재원이 드러나는 정도라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율과 관련된 걸 보겠다는 건데 여기 환율에 대한 설명,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 제가 몇 개 반해서 뭐 exchange rate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환율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경제 여건을 괴리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내용 기억나요? 항상 통화정책 이런 것들은 예측하는데 선제적으로 시행하는데 그것보다 더 커졌어. 더 예측보다 커져버렸어. 그러면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마블 영화 중에 영화는 아니고 디즈니 시리즈 중에 로키 1을 보면 시간선이
기억하나? 그 로키원 시간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막 퍼져 나가는 거야. 이걸 뭐라고 했는데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메인 시간선은 얘였는데 얘로 흐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막 뻗어져 나가려고 한다는 거지. 근데 이걸 못 막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하락하는 걸 오버슈팅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버슈팅은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면 물가 경직성, 물가는 쉽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아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예를 들면 어떤 국가가 외환 위기를 선포해 버렸어. 금융시장의 변동이죠. 또는 어떤 국가에서 이자를 엄청 올려 버렸어. 역시 금융시장의 변동입니다.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이거 역시 이렇게 비교하겠지. 비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가는 단기에는 여기 써둘게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유제 규제 등으로 경직적이나 물가는 경직적이나 장기에는 신축적이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도 신축적이다. 자, 그러니까 장, 단, 경, 미안합니다. 단기에는 경, 신, 환율 둘 다 신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이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지.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건 뭐냐면 밑에 바로 설명이 이어집니다.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매력 평가설의 개념인 거고 가령이니까 예시죠. 글자 포인트를 조금만 줄일게요. 예시.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화량이 증가해서 유지될 경우 자국 물가도 높아서 장기의 환율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해서 유지될 경우 물가는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시장의 금리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해외 투자 자금이 나가면 환율이 상승해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왜냐 자국의 아니지 이런 거죠. 외화의 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 환율은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오버슈팅이다. 이건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다라고 되어 있죠.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이렇다는 거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의 심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다시 돌아온다. 이런 거죠. 단기의 환율이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수단, 아까 정책수단 뭐가 있다고 했어요? 직접, 자동, 또 기억나십니까? 강제, 가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강제, 가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 강제성. 그 다음에 환율 변동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한 소위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이거 직접성이겠죠. 직접성. 그 다음에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의 환율 변동 보험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역시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용인하되 받아들이되 사전적, 사후적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읽었던 지식이 조금 기억이 나면 이 글 읽기가 쉽죠. 왜냐면 항상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그 핵심 내용을 기억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9월에 나오는 그 텍스트들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법이 나오거나 경제가 나왔다면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건데 원래 지난 시험에 경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경제가 안 나오고 법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니 법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모의평가는 조금 유심히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제가 따로 지금 보지 않을게요. 왜냐면 이 글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문제를 어렵게 낼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몇 가지 서술형 형태로만 기억하시면 좋겠죠. 예를 들면 직접성이 뭐고 여기 이거 4개 이거 4개의 개념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오버슈팅의 개념 또는 오버슈팅이 일어나는 이유 이 정도를 알아두면 돼요.